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600원에 40%예요. 15,600원이면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네. 매수를 했고 중장기로 한번 좀 보려고 이렇게 중장기로 혹시 특별히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실적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네. 잘 나올 거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들 하시고 해서 네. 한 내년까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전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관련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대덕전자 15,6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 40%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덕전자는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잘 매수하신 걸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대덕전자는 이제 종합 PCB 기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 대덕전자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제 AS 클리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대덕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 2군데 정도 있고, 지금 목표 주가를 이제 모 증권사는 19,000원, 또 모 증권사는 22,000원 정도 이제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배당 메리트도 좀 있어요. 뭐 작년만큼 뭐 배당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뭐 1.9%대 배당 수익률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1분기 뭐 매출액은 2,300억대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6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좀 적자를 기록했지만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분기 단위로 이제 따박따박 2,2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간 단위로 6천억 이상의 매출액은 뭐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600억대 기업이고, 그 작년에 연간으로 번 영업이익이 100억대인데 제가 볼 때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69억이 찍혔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컨디션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적 가치 대비 좀 저평가돼 있고 나름대로 뭐 배당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급도 보시면은 기간 수급의 유입 흔적이 좀 있다. 여기서 좀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좀 보이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지금 현재 8.2%대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도 7.8% 위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과거에 좀 지분을 많이 가졌을 때는 지분을 뭐 14% 이상도 이제 보유했었거든요. 그래서 나갈 외국인들은 나갔고 이제 앞으로 비중을 채울 외국인들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설정하면서 제가 이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뭐 이동평균선 지우고 볼게요. 일단 저점이 나름대로 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핵심 지지선은 1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흔들림이 있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15,0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17,0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17,000원, 과거에 이제 17,000원대에서 안착을 못해요. 안착을 못하면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17,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위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이제 그 상승 추세 유지를 위한, 중기 상승 추세 유지를 위한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요. 15,000원을. 그리고 첫 번째 허들을 17,000원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17,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목표가 근처로 갈 수 있고, 아까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자면은 좀 모 증권사에서는 뭐 19,000원, 뭐 증권사 22,000원 불렀는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7,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뭐 19,000원대 근처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5,000원 선 지지 라인과 또 17,0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목표가는 19,000원 선 정도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전 한양 ENG요. 한양 ENG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매수가가 처음에 주식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줬어요. 고점에서 사갖고 네. 물타기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하셨어요. 비중도 그런데도 늘어났겠네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매수가가 지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로 처음에는 지금 21,000원에 샀고요. 네.
낭중에는 18,000원에 물타기고 또 18,000원에 물타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현재 매수가가 한 18,000원 선이나 19,000원 선에 있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떨어져갖고 지금 뭐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있어요. 6,000원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유 비중은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되실까요? 많아요. 90%나 돼. 90%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이 앞으로 그냥 놔도 괜찮을 건지 어쩐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90%로. 네, 그래서 물타기를 3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더 물타기 하기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과연 네. 이 종목이 잘 상승을 해줄지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계속 또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21,000원 굉장히 고점에 매수하셨다가 여러 번 물타기를 하고 비중도 90%가 되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한양 ENG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양 ENG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양 ENG의 시가총액은 3,050억 정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면은 뭐 작년만큼 배당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작년 수준의 배당을 한다면은 배당 수익률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2.9%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PBR은 뭐 0.81배, 작년 BPS로 PBR이 0.81배밖에 안 되니까 이 기업은 좀 IT 장비주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이고, 작년 실적으로 퍼가 7배가 안 되고요. 좀 실적 컨센서스가 없어갖고 미래 실적으로 퍼를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 연간 단위 이제 매출액을 봤더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7,500억 대고 컨디션이 좋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은 7,800억 대입니다.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2,300억이니까 지금 최근 그 1분기 실적 컨디션을 좀 고려해 보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올해도 연간 단위로 7,000억 이상의 7,500억 이상의 매출액 달성이 유력시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연간 단위 영업이익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330억, 컨디션 좋을 때 97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대 초반이니까 이 종목은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양 ENG는 꿈도 있고 그리고 캐시카우도 있고, 이 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팹 선비에 들어가는 초고순도 특수 설비 및 기타 엔지니어링 사업을 참 잘하는 기업이고, 또 우주항공 시장이 성장할 때 뭐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도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성장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괜찮은 종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채 비율 뭐 1분기 기준으로 뭐 46%에 유보율 4,120%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감자 및 유상증자 가능성, 주주 배정 유증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상태에서 캐시카우 같은 기업들은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들은 고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년 정도의 배당 정책을 유지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2.9%를 상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네요.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은 약간 기간의 장기적인 매도 물량이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종료된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이제 기간이 좀 샀다가 좀 일부 기간이 팔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뭐 전체 가격에 영향을 뭐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최근에 뭐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회사 내용은 좋은데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5% 저는데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7% 이상 늘릴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내용상으로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돼야 되는 종목인데 시총이 작아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안 됐어요. 언젠가 시총이 커져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 수급도 좀 제법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은 좀 많은 대로 받을 만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시점 예상 지지선은 1차 지지선은 16,500원이고 2차 지지선은 1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지지선 전후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식의 밴드를 만드는 패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뭐 16,500원 위에서 뭐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2만 원과 2만 1,000원 사이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터지려면, 의미 있게 과외상 슈팅이 터지려면은 발생되기 위해서는 2만 1,0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2만 1,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발생이 되면은 목표가를 올리고, 그런 환경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으면은 2만 원과 2만 1,000원 사이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 16,500원, 2차 지지라인 16,000원 선 확인하시면서 2만 원과 2만 1,000원 사이에 도달을 한다면 좀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로도 많은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참여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135번, 문자는 샵 8338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8338로 임종혁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 문자 서비스 일주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와우넷 파트너들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되는데요. 다음 주 이슈 집중 분석을 주제로 국고처 파트너들을 포함한 와우넷 파트너들의 공개 방송 참여 링크로 연결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상담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하이브입니다. 매수가 31만 4천 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다음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매수가 2만 8천 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매수가 3만 8,200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마지막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 29만 9,500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살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국고처 3부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브네요. 매수가 31만 4천 원, 보유 비중 25%입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하이브는 뭐 대한민국 엔터 대장주로서의 역할론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엔터주 투자 심리가 뭐 크게 꺾이지 않는 한 뭐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분석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전두유망해요. 이 종목은 약간 성장주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실적으로 퍼는 70배가 넘어가니까 되게 비싸게 느껴지지만 내년 실적으로는 46배, 내후년 실적으로는 퍼가 35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의 퍼는 지금 퍼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도 좀 참고해 보자면은 최근에 높게 부른 목표가 38만 원이고 좀 보수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한 목표가는 50만 2천 원짜리 목표가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목표가로는 한 26만 원짜리 리포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30만 8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중간 지대가 35만 원대니까요. 뭐 35만 원대 전후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도 뭐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수급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뭐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순매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4월까지만 해도 뭐 7%대였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4%까지 이제 상승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우상하면서 주가도 그 연동돼서 상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최근에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좀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 이제 들어온 어떤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이브 이제 지지 저항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일단 하이브가 추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고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았겠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눌림목 지지선을 좀 설정해 드리자면은 29만 원 전후가 좀 지지선 역할을 해야 돼요. 29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되고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 때문에 뭐 시장 핑계건 뭐가 됐건 하여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29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33만 원대 들어갈 수 있고 33만 원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35만 원대 위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29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 여부를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 1차 허들은 33만 원, 33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할 경우 35만 원 전후 진입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응.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9만 원 전후 라인, 지지 라인 확인을 하시면서 1차 목표가 33만 원, 2차 목표가는 35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솔로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대표님, 비중이 50%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많이 실은 종목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예, 솔로엠은 예상 외로 뭐 실적 추정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적 컨디션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솔로엠의 올해 예상 그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16.5배, 내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업인데 모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를 좀 참고해 본다면은 실적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좀 보수적 좀 약간 목표가, 그러니까 제시된 목표가 하단값이 31,000원이고 상단값이 35,000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주가는 27,650원입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집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5월 17일 날 0.4%였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4.7%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전개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밴드 안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꽤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 밴드 평균값이랑 현재가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외국인들이랑 좀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 분석을 해보면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시장 환경이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26,500원 위에서 이제 거래가 돼야 상승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차 저항 밴드는 저항값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500원을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26,500원 위에서 안착한 후 눌림목이 완성이 되면은 3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고, 3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32,0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보유 비중 50%인데 그냥 쭉 갖고 가셔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은 걸까요? 이 종목은 지금 미래 성장 이슈가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뭐 3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뭐 32,000원대 근처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보수적인 목표가거든요. 네.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약간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중기적으로는 32,000원대에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6,5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1차는 3만 원, 2차는 32,000원 선으로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이 현대바이오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매수가가 38,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바이오는 제가 운영하는 뭐 회원 방송에서 과거에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리딩이 종료된 종목인데, 제가 뭐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모습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바이오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급등 드라마가 전개됐습니다. 이때 급등 스토리가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모멘텀 등이 미래 가치가 이제 선반영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폭등 드라마가 전개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은 법인데, 2월 최고점이 66,300원이죠. 대충 뭐 2월 최고점 대비 한 반토막 정도 나면은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변화가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지선을 좀 설정해 보자면은 웬만하면은 36,0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36,000원을 깨더라도 웬만하면 35,000원 위에서는 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은 36,000원, 2차 지지선은 3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설정해드린 지지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 상승 에너지 응축형 패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 두 개의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세력 이탈형 패턴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더블 라인, 그러니까 더블 라인 위에서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안착에 이제 성공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뭐 건물을 지으시면 돼요.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를 모으는 패턴이라고 만약 확인이 되고 4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값이 49,500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응축 후 4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49,500원 전후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는 36,000원, 2차는 35,000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목표가는 최종으로 49,500원 선 전후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9만 9,5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5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지금 손실 구간이 크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50%면 많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최근에 또 하향 조정했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롯데케미칼은 업황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펀더멘탈 간단하게 뭐 점검 정도 해드릴게요.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5배니까 뭐 업황 둔화 하반기 업황 둔화 리스크는 현재 주가에 저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목표 주가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뭐 35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주가는 25만 원대니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는 목표 주가 한 45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목표가는 40만 원 줬는데 이런 숫자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꼬였어요. 기간의 매도가 아주 거칠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가 종료가 돼야 뭔가 좀 주가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데 근데 보면은 3월 중순 이후 누적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한 2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다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은근히 그래도 저점은 올라가요. 저점 은근히 올라가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웬만하면 26%대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은 투자 심리 금방 회복될 수 있고 외국인들 지금 비중 축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은 이제 저점을 올리고 있다. 웬만하면 26%대 지분율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좀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3월 고점이 33만 8천 원인데 금요일 종가가 25만 3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 꽤 많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지지선을 찾아내서 그 지지선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 예상되는 1차 지지선은 한 25만 원 정도 돼요. 25만 원 위에서 안착에 이제 성공을 하면은 상승하는 거고 25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24만 원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4층짜리 건물 이론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25만 원대에서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이 4층짜리 건물 2층 중간 지대가 위치하고 있는 29만 3천 원대 전후까지는 뭐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9만 원대 위로 치고 나간다. 29만 원과 30만 원 근처로 뭐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5만 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안착한다면 29만 3천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매수가도 30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고 교체 매매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은 여기서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들어온 종목 상담 하나만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매수가 예.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0원에 네, 100%요. 100%요. 35,0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혹시 언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꽤 오래전에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오래됐어요.
100%도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아니요. 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셨어요. 물 타갖고 그는 만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마저도 계속 물타기를 해서 내려놓은 매수가 같고요. 예. 100%니까 더 이상 더 물타기를 할 지금 금액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한국전력은 지금 현재 주가에 악재가 좀 충분히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버티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차트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자산주예요. PBR이 0.2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적만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요. 실적 컨센을 좀 보자면은 컨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올해는 뭐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 뭐 9천억대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내년에는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내후년에는 더 크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암울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실적 전망치는 그래도 올해보다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3년도까지 그냥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은 840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 배당 금액이. 그래서 이 예상치대로 실제 배당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연간 단위로 800원 이상은 좀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보면은 언젠가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수급은 지금 좀 꼬여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기간 수급, 기간 매도가 이제 진행됐다가 기간 수급 들어왔다가 또 다시 기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는 조만간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한국전력은 외국인 지분율이 15%대밖에 안 돼요. 외국인 지분율 높을 때는 2019년 11월 달에는 막 25%대였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15%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 안에는 장기적인 어떤 성향의 외국인 투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15%대 전후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15.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들 매도 클라이막스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료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이번엔 차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차트 분석하면은 뭐 일단 추세가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만한 상승 추세선 위에서 웬만하면 이제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 뭐 차트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점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거도 되고 뭐 이렇게 안 거도 되고 그건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 현재 이제 지지선을 이제 설정해 드릴게요. 현재 시점 예상 지지선 1차 지지선 24,000원이고 2차 지지선은 23,500원입니다. 제가 두 개의 지지선을 설정해 드렸죠. 이 두 개의 지지선 위에서 안착만 하면 되고 또 두 번째 지지선을 설령 좀 이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밴드 안에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주봉으로 좀 이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요. 왜냐면은 내후년 실적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봉은 페이크가 많으니까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주봉보다도 아예 그냥 월봉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2만 원과 2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나는 최대한 싸게 적립식으로 매수하겠다라는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고 피라미드 하단을 확인한 후 약간 좀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투심이 좀 위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월봉 피라미드 중간지대가 한 4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만 원대 근처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에서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후년까지 난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4만 원대 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